회색 제다이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을 오가는 중립적인 포스 감흥자, 두 번째는 제다이 강령의 구조 바깥에서 활동하는 이단적인 제다이를 지칭했습니다. 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색 제다이라는 개념은 다크 제다이처럼 기사단에 소속된 제다이뿐만 아니라 포스 감흥자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부 회색 제다이는 포스의 어두운 면을 사용했지만 그렇다고 어두운 면에 타락하지 않았고 어둠을 완전히 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색 제다이들은 시스를 적대했습니다. 회색 제다이는 포스의 밝은 면만을 고집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둠에 잠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다이는 회색 제다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알게 모르게 어두운 면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힘을 모두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회색 제다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이스 윈두의 경우 어두운 면을 끌어당기는 바파드 검식을 사용했지만 오히려 꼰대스러울 정도로 빛에 충실한 모범적인 제다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크의 신제다이 기사단은 실용주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종종 어두운 면의 힘도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회색 제다이는 단순히 어떤 힘을 사용하냐보다는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에 따라 구분되었습니다. 회색 제다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야빈 전투로부터 대략 4000년 전입니다. 구 시스 전쟁기 동안 많은 제다이들이 타락하고 온 은하계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다이 기사단은 전멸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제다이들은 고등 평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까지 제다이 기사단은 분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사단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평의회는 제다이 강령을 개정하고 기사단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엄격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애착과 4세 이상인 사람의 훈련을 금지하고 어두운 면의 포스 기술의 사용이나 어두운 면을 빠질 수도 있는 훈련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평의회의 막강한 권위와 엄격한 규율들에 반발한 일부 제다이들을 회색 제다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색 제다이들은 평의회의 뜻이 아닌 오직 포스의 뜻을 따랐으며 이들은 회색 예복을 입었습니다. 졸리 빈도는 구시스 전쟁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회색 제다이입니다. 졸리 빈도가 파다완이었던 시절 나야마라는 용병과 눈이 맞아 규율을 어기고 몰래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야마가 포스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멋대로 그녀를 훈련시킵니다. 이후 시스 대전쟁이 발발하자 나야마는 시스에 가담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제다이 평의회는 졸리를 용서하고 그를 기사로 승급시키려 했으나 졸리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기사단을 탈퇴하고 밀수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카시크 행성에서 레반과 만나게 되고 그 일행에 합류해 시스와 맞서 싸웠습니다. 훗날 블라스터를 포함한 재래식 병기를 사용하는 2단 제다이 분파인 회색 성기사는 스스로를 회색 제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다이의 분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색 제다이라는 용어는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고등 평의회와 충돌하는 비정통적이거나 반체제적인 제다이들에게 꼬리표처럼 달리기도 했습니다. 콰이곤 진처럼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유도리 있는 제다이들이 회색 제다이로 여겨졌는데 오히려 콰이곤 진은 회색 제다이는커녕 오직 밝은 면만을 추종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제다이였습니다. 게다가 평의회의 권위를 대놓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정통적인 제다이, 특히 회색 제다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제다이들은 기사단 내에서 실질적인 리더십의 위치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고등 평의회가 평의회원을 선택할 때 더 전통적인 제다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의회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적임자로 콰이곤이 논의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플로쿤과 키아디 문디가 임명되었습니다. 신공화국 시기에 회색 제다이라는 용어는 루크의 신제다이 기사단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어두운 면을 포용하지 않는 포스 가왕자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젠사라이는 제다이 기사 니코스 티리스가 창시한 회색 제다이 집단입니다. 니코스는 시스 유물을 조사하다가 어두운 면에 빠지는데 정작 본인은 어두운 면에 빠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니코스는 수아르비 행성계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제다이와 시스의 철학이 혼합된 포스 집단인 젠사라이가 탄생했습니다. 클론 전쟁 시기에 젠사라이는 공화국을 공격했고 제다이 기사단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젠사라이는 패배했고 살아남은 소수는 제다이를 피해 은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젠사라이가 보유하던 시스 유물이 소실되어 젠사라이 내에서 시스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아 어두운 성향이 다소 희석되어 회색 제다이에 가까워졌습니다. 몇 년 후 은하제국이 부상하고 제다이 기사단이 몰락하며 젠사라이들은 더 자유롭게 지식을 탐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젠사라이는 포스의 밝은 면도 사용하는지라 은하제국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제국잔당의 이간질로 젠사라이와 루크가 충돌하게 됐지만 진실을 깨닫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마무리했습니다. 신공화국 시기에 젠사라이는 루크의 신제다이 기사단과 교류를 하며 서로 교환학생도 보내게 됩니다. 제국 기사단은 펠 제국을 수호하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포스 감흥자 집단입니다. 이들은 제다이 같은 종교 집단이 아니라 군사 집단이었기 때문에 포스를 그저 강력한 도구로만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면을 철저하게 배척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밝은 면만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하지는 않았습니다. 3차 제다이 숙청 시기에 제국 기사단은 제다이와 싸웠지만 2차 제국 내전에서는 제다이 기사단과 동맹을 맺고 다스 크레이트 시스 제국과 맞서 싸웠습니다. 회색 제다이라는 용어는 코믹스 스타워즈 리퍼블릭 스타크 하이퍼스페이스 전쟁에서 콰이곤을 설명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9059의 기사단에서 회색 제다이가 포스의 양쪽으로 가는 배교자 제다이라는 설정이 추가되는데 후속작인 9059의 기사단 2에서는 평의회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제다이라는 설정이 추가됩니다. 이후에는 진정한 회색 제다이란 특정한 포스 기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어두운 면에 의해 타락하지도 않고 포스의 밝고 어두운 측면을 모두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런데 젠사라이랑 제국 기사단 설정이 추가되더니 나중에는 회색 성기사도 추가됩니다. 한마디로 회색 제다이라는 게 작가들마다 자기 맘대로 서술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설정입니다. 워낙 중구난방인 설정이라 캐논에서는 회색 제다이라는 설정이 없습니다. 다만 평의회의 명령보다 포스의 뜻을 따르는 웨이시크라는 설정을 통해 부분적으로는 캐논에 편입되었습니다. 칼 캐스티스가 회색 제다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칼은 잠시 어두운 면의 유혹에 넘어갔던 뿐이고 그냥 멀쩡한 제다이입니다. 애초에 캐논에는 회색 제다이 설정도 없기도 하고요. 조지 루카스가 회색 제다이를 가장 이상적인 제다이라고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 무근입니다. 루카스 아츠 스토리 그룹에 의하면 회색 제다이는 조지 루카스가 확립한 포스 철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포스의 밝은 면이 곧 선, 사랑, 이타심, 균형, 조화이고 어두운 면이 곧 악, 이기심, 부패, 불균형이라고 했습니다. 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이 곧 타락이고 회색 제다이는 그저 시스보다 덜 타락한 것일 뿐입니다. 다만 이는 조지 루카스의 발언을 토대로 팬들이 추측한 것일 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내일 갑자기 조지 루카스가 저는 회색 제다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조지 루카스가 회색 제다이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포스가 함께하길.